자, 갑시다. 오늘부터 이제 이론을 하는데, 자, 미리 좀 공지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 오늘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니까 시험을 안 보는데 매주 첫 시간마다 시험을 봐요. 한 15분 내외로 우리가 문제 예전에 한번 했듯이 풀고 거기에 대한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한번 수업할 때 그렇게 실제로 이론편은 3시간 정도 나갈 거고요. 시험 보고 거기다 풀이가 또 1시간 정도 들어가니까 저번에 해봐서 알지만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시험 안에는 저번에 시험 보니까 어땠어요? 어려웠죠? 할만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도 몇 문제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전체 내용을 조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시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언어 일반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잘 천천히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번 오늘 말고 다음 화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냐면 사실은 원래 제일 첫 강의에서는 우리가 고전의 자음 모음 체계를 하는데 그걸 좀 뒤로 돌려서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바로 언어 일반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이 중에서 언어 일반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언어 일반성이라는 게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좀 애매해요. 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주 출제되는 것도 아닌 게 꼭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죠. 찝찝하게 넘어가기에는. 자, 그렇지만 할 거는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언어 일반성 할 때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앞 글자만 좀 따서 외우자고요. 짠짠짠짠. 언어 일반성입니다. 자, 어떻게 외운다? 앞 글자만 따면 기, 자, 사역, 분, 개, 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기자, 사역, 분, 개, 추 이런 식으로. 자, 기가 뭡니까? 기호성, 자는, 자의성, 사는, 사회성, 역은, 역사성, 분은, 분절성, 개는, 개방성, 추는, 추상성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항상 백지를 하나 딱 준비하시고 끝나면 뭐 하라 그랬죠? 오늘 한 것들 쭉 정리해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자, 첫 강의에서 한 거를 100%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써봤을 때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가, 따라오고 있는가, 요걸 보셔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기호성, 첫 번째 기호성이 뭐냐. 자, 말 그대로 기호성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개념하고 소리가 있습니다. 자, 개념이라는 게 있고 소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개념과 소리라는 거를 누구나가 다 개념이다, 소리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개념을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의미라고도 사용하죠. 소리를요, 음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해됐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거기 보면 나온 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요런 게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잘 보세요. 소리, 음성은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나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개념은 뭐예요? 초록 색깔이 있고 잎이 있는 어떤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성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개념과 소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기호성에서 언어는 의미를 내용으로, 음성을 형식으로 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소리를 형식으로 내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를. 그런데 사람의 머릿속에는 나무는 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를 형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의미라는 건 형식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소리로. 칠판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글씨를 쓰는 거. 됐죠? 좀 여러분들 마시는 거 이거 뭐 텀블러? 그랬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떤 의미를 생각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넣고 따뜻하게 데워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기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호성이란 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갖고 있다? 의미와 형식을 갖고 있다. 그 형식은 무엇으로 나타낸다? 소리로 나타내더라. 이해됐죠? 그게 바로 기호성입니다. 그런데 이 기호성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무엇이 있다? 왼쪽에 보시면 알지만 도상기호가 있고 지표기호가 있고 상징기호가 있습니다. 자, 도상기호, 지표기호, 상징기호라는 게 있죠. 도상기호라는 건 말 그대로 무엇을 하는 거죠? 지시하는 것과 모양이 공통점과 유사성 동그라미 치실까요?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거 픽토그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요? 교통표지판 같은 것들. 그쵸? 교통표지판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꺾여 있으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란 얘기죠. 요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표기호의 가장 대표적인 건 말 그대로 지도가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상징기호는 추상기호라고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 등이 바로 상징기호, 추상기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쉬는 시간에 볼일을 보러 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들이 있죠. 어떤 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보통 여기는 빨간색 내지 분홍색으로 색칠을 하고 여기는 파란색 계열들이 많죠. 그러면 이거는 기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슨 기호에 해당하는 걸까요? 도상기호에 해당하는 거죠. 그림 표지판처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화장실에 가라. 여자들만 들어오세요. 여기는 남자만 들어오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돼버렸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심한 문제를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러면 분명히 기호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의미와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형식은 뭘로? 소리로. 의미는 뭘로? 내용,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소리 말고 뭐도 있죠? 지금 그림도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청각이죠. 자, 다시 보세요. 문제를 이렇게 내볼까요? 다음 중에서 청각 형상이 무엇하고만 개념하고만 결합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결합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도대체? 청각 형상이 무엇하고만 개념하고만 결합한 것 했으니까 이 말의 뜻을 모르면 답을 못 찾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청각 형상이 개념하고만 결합했다는 건 뭐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형상은 없고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소리만 있다. 형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자, 그러면 옆에 보면 학습 체크에 여러분들 그거 보이시죠? 지금 밑에. 자,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뭐가 없는 것? 형상이 없는 걸 찾으란 얘기예요.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별주부라는 것, 선생님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별주부 좀 배우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거지. 이해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 답 자체를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별주부 보면요, 토끼한테 잡혀가가지고 토끼 꼬임에 넘어가서요, 그 용궁까지 갔다가 배에 나는 간이 없다 이렇게 찾아봐. 내가 찾아와봐.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걔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보세요. 청각 형상 개념하고만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실제 존재하는 뭐가 없다? 형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걸로 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음성 형식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음성 형식은 없는데 의미만 있는 것도 있어요? 있지. 음성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의미만 있는 것도 있어. 제스처.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소리 전혀 음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 와달라는 거 돼요, 안 돼요? 그 요즘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TV도 많이 나오는데 요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음성을 하는데 이거 뭐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스처 같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성 형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기호성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경우의 수를 제가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자의성. 근데 사실은 이 자의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자의성이 결국 뭡니까? 자의성이라는 거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는, 음성과 무엇 사이에는, 우리 아까 금방 배웠지만 이 음성이라는 것과 의미 사이에는 무엇이 없다? 필연적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걸 외웠으니까 대충 알아. 그러면 이제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보자고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죠? 우린 이거 뭐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분필이라 그러죠. 근데 영어에서는요, 초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의미상으로 보면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상으로는. 근데 음성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음성은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분필하고 외국에서는 초크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에서 나올 때 얘가 분필 이렇게 나오고, 그럼 미국에서 나올 때는 초크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칠판. 영어에서는요, 블랙보드. 뭐 블랙도 아닌데 하여튼 블랙보드예요. 맞죠? 그러면 의미는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뭔가를 쓰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소리는요, 나라마다 뭐하다 지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안 준 거는 뭐예요? 우리는 의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옆 나라 옆 나라 참 비하고 싶으나 이게 또 문제가 될까봐. 옆 나라 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권에서는요, 체어라 그러겠죠. 근데 모든 소리는 달라요, 나라마다. 근데 뭐는 같죠, 지금? 뜻, 의미 자체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다? 형식과 의미 사이에는 무엇이 없다? 필연적 관계가 설정되지 않더라는 얘기죠. 자의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소리가 나더란 얘기예요. 대화인데요.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잠깐 보시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밑줄 칠까요? 각 언어마다 음성 형식, 다시 한번, 언어의 형식적 음성과 내용인 의미 사이의 관계는 밑줄 칠까요? 필연적이지 않고 밑줄 별표. 자의적, 임의적이다, 밑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의적이란 걸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우연적 또는 임의적, 이런 말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되겠죠. 우연히 그 나라에 따라서 소리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됐죠? 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각 언어마다 밑줄, 각 언어마다 음성 형식이 다르다, 밑줄 1번 치시고요. 자의성에서 각 언어마다 음성 형식이 다르다. 그래서 예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 영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love. 독일은요? liebe. 프랑스는요? amour. 주tem무?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중국어에서는요, 와인이. 근데 희한하게 그 쓸데없는 외국어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뭐 이런 건 전 세계 다 알아.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동음 이어와 유이어 밑줄 치시고요. 2번이라고 합시다. 동음 이어와 유이어가 있다.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자의성 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정리하는 법을 수업하면서 하나씩 할 거예요. 자, 자의성 하면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된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언어마다 뭐가 다르다? 그렇죠. 음성 형식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끝나고 나서 백지에 뭔가 쓸 때 자의성 첫 번째 나라마다 음성 형식 다르다. 또는 정확치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객관식이잖아요. 나라마다 말소리가 다르더라. 나라마다 다른 소리 하더라. 같은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이 자의성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된다? 동음이어와 무엇이 있다? 그치? 유의어가 자의성에 해당하더라. 됐죠? 왜냐면 얘는 뭐니까? 음성기호와 의미 간의 결합이 무엇이 아니니까? 필연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는 말이 뭐가 있어요, 지금? 동음이어죠. 우리가 하는 말이 있고요. 타는 뭐가 있죠? 말이 있겠죠. 또 눈 하면 우리 사람의 눈이 있겠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뭐도 있어요? 눈. 그러니까 우연히 소리는 같아졌지만 뭐가 아니에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의 하나다? 자의성의 하나다. 또는 유의어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책방, 서점이죠. 얘는 반대로 소리는 다르지만 뭐가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의미가 같은 거죠. 근데 동음이어는 소리는 같지만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뭐에 해당한다? 자의성에 해당하더라. 되셨죠? 자, 세 번째, 의성어나 의태어. 의태어도 뭐에 해당한다? 자의성에 해당한다. 그런데 밑줄 칠까요, 거기? 자의성이 가장 약하게 반역 밑줄 칠고요. 의성어나 의태어는 자의성이 가장 약하다까지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어떻게 울어요? 선생님, 전 가본 적이 저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 자, 미국서는 어떻게 울어? 무 하고 운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음모 이렇게 울어요? 나는 음매라고 배웠는데 음모 이렇게. 하여튼 음모 뭐 그런가 봐요. 그럼 우리나라 강아지들 개는 어떻게 짖어요? 멍멍. 미국 강아지는 뭐 이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애나 개나 고기를 많이 먹어서 축 살이 늘어지니까 분명 걔들도 멍멍 했을 건데 여기 살 때문에 뻐 이렇게 들린대요. 잘 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거 음성 상징어죠, 분명히. 의성어죠. 근데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우리나라 개는 멍멍 짖어요? 아니요. 잘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묵묵 이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미국 개도 우리나라 개도 다르게 들리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뭐도 있어요? 유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고양이 있죠. 우리나라 고양이 어떻게 웁니까? 야옹 하고 울죠. 그 일본에는요 미움 하고 운대요. 일본 고양이는, 일본에 가면 고양이는 미움 이렇게 한대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고양이 소리 잘 들어보면 야옹이에요, 미용이에요. 그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거를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유사성도 있지만 처음부터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가장 약하다? 자의성이 가장 약하다. 의성어, 의태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유연성이라는 거 살짝 별표 칠까요? 유연성이라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도로교통 표지판 밑줄 치시고요. 다른 말로 도상기호입니다. 우리 아까 왼쪽 날개에서 했었죠, 도상기호. 피토그램 하면서. 자, 다시 한번 도로교통 표지판 밑줄 도상기호죠. 이나 다시 밑줄 칠까요? 의성어는 실제 사실과 유사성 밑줄 치고요. 의성어는 실제 사실과 유사성은 동그라미 칩시다. 유사성이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자의성과 구별하여 유연성이라고도 한다.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 유연성이 있다라는 단어는 답지에서 또는 뭘 찾아야, 유사성이란 단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유사성이 있다까지. 자, 네 번째로 보시면 무엇도 사회성이나 무엇도 역사성도 뭐의 하나다? 자의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자의성 하면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는
의미와 형식, 음성의 관계는 무엇이 없다?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 뭐다? 임의적이고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거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나라마다 언어의 특성이 다르다. 소리가 다르다. 두 번째는요, 동음이어와 유의어도 해당한다. 세 번째는 의성어, 의태어도 자의성이지만 자의성이 가장 약하다. 그리고 사회성과 무엇도 역사성도 자의성이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다 완벽한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셨어요. 사회성입니다. 여러분, 사회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다? 불역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역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얘를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분필이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약속이 돼버리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분필이라고 사용하겠죠, 분명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가 창의적 시대인데 왜 다 분필이라고 하지? 나는 이걸 백인이라고 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수업을 듣고 있다라면 저희 가서 흰색이 분필 좀 갖다 줄래면 백인을 데리고 오겠죠. 의사소통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은 바꾸면 뭐가 불가능해져요? 사회의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한 개인 마음대로는 뭐 할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언어 생활이니까. 언어 생활이 불가능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불역성, 바꿀 수가 없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전제입니까? 한 개인이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깨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불역성, 즉 언어는 자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밑줄 칠까요? 사회적 약속이 필요 밑줄. 그러면 이 사회적인 약속은 누구와 약속하는 거죠? 언중. 언어를 쓰는 민중인 언중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중 약속을 이걸 뭐라고 약속했죠? 분필이라고 약속했잖아요. 됐죠? 일단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지면 밑줄 칠까요? 어떤 개인에 의해 임의로 변개되지 않는다. 즉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런데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역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정리해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임의적인 것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 사회적 약속을 한 겁니다. 누구와? 말을 쓰는 언중들과. 그러니 얘는 뭘 할 수 없다? 한 개인이 뭐 할 수 없다? 그렇죠.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성은. 그래서 뭐라고도 하죠? 가역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것도 이 사회성의 전제를 보면 누가 바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개인은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임의적인 걸 누구와 약속해야 돼요? 언중과 약속해야 되죠. 말을 하는 사람과 약속해야 되죠. 그러면 누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말이 있죠? 쓰는 말도 있고 안 쓰는 말도 있고 새로 생기는 말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 의해서? 언중들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말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성, 다른 말로 뭐다? 가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역성, 즉 언어는 어느 개인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으나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사회성에 해당하는 거죠. 없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음운, 형태, 의미 등이 언중의 약속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변화한다. 밑줄 칠까요? 언중의 약속에 의해 변화한다. 따라서 언어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신생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기도 하고 성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멸하기도 한다. 그러면 역사성은 언중의 뭐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랍니다. 어떻게? 신생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새로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성장은, 그 다음에 사멸은
자, 하나씩 거기 예를 들어볼까요? 신생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신생이라는 것은 새로 생겨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마이크죠, 마이크.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새로 생겨난 단어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 왜? 조선시대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런데 개화기 때부터는 생겼겠죠, 아마. 그러니까 개화기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서 뭐가 생겨난 겁니까? 이것도 마이크라는 게 새로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그런데 그러면 성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장은. 이걸 물어보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성장은. 그 사멸부터 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멸이란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신생은 새로,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거죠. 사멸은요, 있었던 것이 뭐가 된 겁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차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차로라는 게. 아, 여긴 여기 써야지. 전차로는 뭐죠? 까닭으로죠. 근데 보세요. 이게 현대에 와서는 까닭으로라고 되죠. 자, 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사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성장이라는 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얘는 모양이 없어져 버렸고, 아예. 얘는 새로 생겼으니까 얘는 모양은 있지만 뭔가 바뀐 건가요? 그렇죠. 사멸이란 것은. 그래서 보면은 거기 예문 잠깐 볼까요? 가좌리라고 돼 있죠, 처음에. 그게 현대국어에 뭐가 됐습니까? 가을까지 된 거죠. 그 의문이 뭐가 된 경우입니까? 변천. 변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가좌리라는 건 모양 형태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아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보시면 어리다죠. 어리다라는 건 지금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어리다라는 단어는 있어요,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어리다는 뭐죠? 어리석다의 뜻이었지만 지금의 어리다는 뭐가 된 겁니까? 나이가 작은이라는 의미를 되는 거죠. 그 뜻 자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의미가 변화됐다. 의미 변천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휘가 전성이 되는 것들.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모양새는 남아있지만 의미가 다르거나 아니면 모양새가 조금 변했지만 그 모양이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다?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하나만 해볼까요? 어여쁘다라고 씁시다. 편하게. 자, 어여쁘다는 여기 성장, 사멸, 성장, 신생, 성장, 사멸 중에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장이죠. 어여쁘다라는 건 지금도 있죠, 분명히. 예전에 어여쁘다는요, 가엾다 뜻이지만 지금은 뭐 예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어휘가 뭐가 된 겁니까? 전성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멸이 아니라 성장이 되겠죠. 되셨죠? 아유, 잘하셨어요. 다음 다섯 번째, 분절성입니다. 자, 분절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까요, 여러분들?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모든 것은 잘렸을까요, 안 잘렸을까요? 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인간이 마치 그렇다고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뭐 한 겁니까? 토막을 내서 잘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분절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마 어디 있어요? 이마. 여기? 여기? 이마가 여기? 이마의 이마가 뭐야? 뭘 이마? 눈썹부터? 위부터? 머리털이 나는까지? 그 눈썹 밀어버린 사람은 이마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눈썹이 없으니까 찾아서 코털을 눈썹으로 봐야 되나? 그럼 이게 벗겨진 사람은 이마가 어디? 뒤에? 그러면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대부분 세수를 하는 거 이마를 스쳐야 되겠네? 흑인들은 거의 이마가 뭐 뒤쪽까지 목까지 있네? 턱은 어디 있어? 턱. 턱이 여기라고? 저 인간은 아까부터 뭐
이마 어디 있으면 여기를 찍고 턱 어디 있으면 여기를 찍고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농락을 하고 있네. 저 최순실 같은 인간이네. 턱 어디요? 턱. 입술 아래. 입술이 이만큼 두터운 사람은 턱이 여거. 뺨은 어디 있어요? 뺨은 어디 있어요? 볼은 어디 있어? 입 옆에? 여기? 입이 여기 옆에? 어디? 여성 동지들은 화장하는데? 볼터치 하는데? 이만한 분은 볼터치를 이만한 할 텐데? 자, 분명히 우린 다 연결돼 있잖아요. 보세요. 남자들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턱 돌아간다. 한번 맞아서. 싸대기 맞아서 턱 돌아간다는 얘기 들어봤죠? 잘 보세요. 맞아서 턱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딱 하면은 뭐만 들어가야 돼요? 얘는 그대로 있고 뭐만 돌아가요? 턱만 틱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딱 맞았을 때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뺨 맞았다 그러죠? 뺨 맞으면 뺨이라는 곳만 맞는데 우리 사실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뭐 맞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턱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적으로 이어진 거를 마치 그렇다고 생각해서 쪼개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분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세계의 것은 분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연속적인 것을 우리가 잘랐다라는 걸 그거를 뭐라고 한다? 분절성.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 불연속적인 것을 어떻게? 불연속성이라는 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가 됐다? 불연속적으로 잘랐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연속적인 것을 어떻게? 불연속적으로 잘랐다는 얘기예요. 무지개라는 거를 가장 많이 예를 듭니다. 잘 보세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하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러죠. 근데 무지개색을 보면 빨간색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색 나와요? 주황색 나오지 않아요?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 생명이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욕하면 안 됩니다. 색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아닌 사람들은 무슨 색을 봐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 빨강, 주황! 바로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죠. 빨간색과 주황색의 애매한 경계에 있다가 이렇게 바뀝니까?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봐요? 주황이라고 보죠. 그러면 주황, 노랑!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도 안 바뀔 거 아니에요. 노랑, 초록! 갑자기 바뀌나요? 애매한 경계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보이는 걸 보고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잘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분절성. 그래서 책을 보시면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언어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밑줄 칠까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까지 밑줄 칠까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분절성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무지개 색깔을 보면은 뭐가 된 겁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빨강이 한없이 보라에 가까워지는 연속의 색이라는 겁니다. 뭐까지? 빨강에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색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어느 순간 잘라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는요 무지개 색깔은 5개로밖에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빨주를 같이 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또 7개로 나눈 거죠, 임의적으로. 잘 보세요. 그러면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누죠.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분절성에 해당하는 거죠. 왜?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머리에서 딱 가슴이 나눠지는 그 경계가 이어져 있는데 우리는 잘라버린 거죠, 그냥. 개방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한다? 창조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창조성은 무엇인가를 무수히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단어라든가 문장을 무수히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무엇할 수도 있다?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개방성, 창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뛰어날까요? 저 창조성이 뛰어난 거예요. 어떤 말들을 무수히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니까.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창조성이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몇 단어만 계속 얘기해서 어수룩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끔은 그 생각하거든. 나는 언어의 창조성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직업을 안 했으면 사기꾼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너무 호응하는 그런 리액션을 가지고 이렇게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기가 그렇다는 거지. 마치 참나원. 자, 창조성. 인간인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죠. 분명히. 또 이해할 수 있으면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또 언어를 통해서 상상의 사물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무한히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상상의 산물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지만 용이라든가 봉황새라든가 유토피아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새롭게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거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관념적인 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민주주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추상성인데요. 자, 여러분들 저랑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10만 원을 주고 3시간의 여유를 줄게.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주면서 3시간의 여유를 주고 난 다음에 꽃을 사와라.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기할까요? 그럼 내가 만약에 사오면 나머지 돈 가져가고 꽃 한 송이 사와도 돼요. 100송이 사와도 되고 한 송이를 사와도 돼요. 그럼 나머지 돈은 가져가고 못 사오면 10,000원. 어때? 못 사오면 10,000원. 사오면 나머지 돈 다 가져가고 한 송이만 사와도 돼요, 꽃은. 3시간 주면 넉넉한가? 넉넉해요? 알았어. 그럼 내기. 오케이. 진짜 증인. 같이. 자, 그러면 내가 10만 원 줄 거예요. 좀 이따가 오늘 줄 테니까 내일까지 사와요. 내일까지 아주 넉넉하게. 자, 여러분 못 사옵니다. 제가 무조건 이겨요. 자, 보세요. 제가 뭐 사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꽃. 근데 꽃집을 갔어. 갔는데 가가지고 꽃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꽃 주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분명히? 무슨 꽃? 저한테 전화하겠죠. 선생님 무슨 꽃을 사갈까요? 꽃이요. 무슨 꽃이요? 꽃. 장난하지 마시고요. 무슨 꽃이요? 꽃. 그런 거 없대요. 10,000원 내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게 추상성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나리를 사와라 하면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개나리를 사와라 그러면 꽃집에 가서 개나리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추지 개나리는 국화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장미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튤립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공통된 속성이 뭐예요, 지금? 그렇지. 공통된 속성이 바로 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꽃은 안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개나리, 국화, 장미, 튤립이에요. 그래서 얘를 추상이라는 거예요, 추상. 그러니까 꽃은 결국 뭐가 된 경우? 포괄된 개념으로서 추상적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이 되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뭡니까? 개나리, 국화, 장미, 튤립을 공통된 속성을 총칭하는 단어가 뭐가 된다? 꽃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꽃을 못 사옵니다. 개나리 사오면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미 사올래면 이 30분 안에도 사오지. 10,000원 줘야 돼요? 콧구멍으로 흥하면서 대답하지 말고 우리 약속은 약속.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지. 신뢰가 없다고? 야, 최순실인데? 503호야? 왜 신뢰가 없어? 그거 봐. 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 내기를 했는데 덜컥 물대? 고맙지 뭐. 매번 이러면서 또 10,000원씩 용돈을 챙기는 거지, 이러면서. 자, 보세요. 물고기 사오면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마트 가서
아저씨 물고기 하나 주세요. 뭘 줄까? 물고기요? 죽을래? 아니요. 물고기요? 뒤질래? 아니요. 물고기요? 너 칼 들고 일로 와봐. 이런단 말이에요. 아저씨 고등어 주세요 하면 큰 놈 작은 놈 물어보죠. 작은 놈요 이러면 작은 거 줄 수 있잖아요. 고등어 주세요. 얼마어치? 10,000원어치요. 야, 요즘에 10,000원어치 하면은 고등어 한 마리밖에 안 되는데 2마리 사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어, 조기, 고기 이름을 잘 몰라서 삼치, 참치, 그것들의 공통된 속성을 묶어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물고기가 되겠죠. 그런 걸 총칭어라고 얘기하고, 물고기는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학습 체크 한번 볼까요? 그 왼쪽의 날개 학습 체크는 우리가 했고, 그쵸? 자, 오른쪽 날개 학습 체크 볼까요? 다음은 물고기라는 단어를 대상으로 추상어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1번. 물고기라고 불리는 실제의 생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물고기는 뭐니까? 총칭어니까. 두 번째. 물고기는 실제로는 참치, 꽁치, 조기, 갈치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 맞죠? 이것들의 공통된 속성이 물에서 사는 고기란 뜻의 물고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물고기라는 단어는 수많은 종류의 생선으로부터 공통된 속성을 뽑아내 형성된 총칭어다. 맞죠, 분명히? 네 번째, 그런데 물고기의 하위어인 참치 또한 그 종류가 많고 맛이나 색깔이 달라서 참치라는 말도 추상화된 개념에 해당된다. 그쵸? 참치 종류가 또 있다라면 그럼 다섯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요. 참치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어떤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에는 참치를 가리키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얘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됐죠? 짜잔짠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걸 왜 지을까요? 우리 첫 시간이에요. 뭐 하는 거? 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 싹 지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의를 듣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잘 생각해. 지금 시간에 뭐 한다? 하얀 종이 하나, 연습장 하나 딱 꺼낸다. 그래서 지금 배운 거 무엇에 대해서만 배웠습니까? 지금은 언어, 일반성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분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이해했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뭘 봅니까? 전체적인 제목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거꾸로 갑니다. 전체 제목이 어떻게 되고 전체 큰 내용이 뭔지를 보지 않고 부분적인 것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능 만점자도 그렇고 공부 잘하거나 법학 이런 행시든 합격한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보면 뭐가 됩니까? 작은 나무를 보지 않고 전 숲을 봅니다. 캐뿔을 그거를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할 때는 뭐부터 보냐면 항상 목차. 어떻게 이어졌다. 의문원 안에 하위 분류는 이거고 그다음에 문법의 하위 분류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전체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언어 일반성은 7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앞 글자를 따서 뭐라고 한다? 기차, 사역, 분, 개, 추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써야 돼요. 기자, 사역, 분계, 추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기는 기호성, 자는 자의성, 사는 사회성, 다른 말로는요 불력성, 바뀌지 않는. 맞죠? 역은요 역사성,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도 한다? 가역성이라고도 하더라. 분은 분절성, 개는 다른 말로는요 그렇죠 창조성, 추는 추상성.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목차 하나 외운 거예요. 언어 일반성의 목차 하나 정도 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기호성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첫 시간을 끝내고 나서 책을 딸딸딸 외운다는 게 아니에요. 큰 틀을 한번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다시 한번 보면 그 틀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오랜 기간에 계속 누적을 시켜서 찌꺼기를 남겨서 지식 찌꺼기를 없애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습관이 뭡니까? 한 번 하고 다 외울 거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요, 펜티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뭐라고 보셔야 돼요? 펜티엄이라고 합시다. 펜티엄 정도밖에 안 돼요. 용량이 그 정도인데 많은 용량이 들어오니까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천천히 오래 장기 레이스로 가셔야 돼요. 자, 기호성은 뭐가 된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 무엇에는? 그렇죠. 무엇에는? 뭔가를 말할 때는 뭐? 개념이 있죠. 다른 말로 뭐? 개념, 다른 말로 의미와 무엇? 소리. 이걸 청각이라고 해도 되죠. 또는 음성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 편하게 외우시면 돼요. 이 둘의 사이에는 무엇이 없다? 필연적 무엇이 없다?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막 쓰면 되는 거예요. 정리만 잘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뭐가 된다? 우연적으로 같아졌고 임의적이다. 그래서 의연적, 임의적 관계가 된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뭐가 다르더라? 의미는 같지만 소리가 다를 수가 있더라. 그쵸? 근데 이런 분류에는 뭐가 있더라? 도상기호, 그 다음에 지표기호, 그 다음에 하나 더 무슨 기호? 상징기호라는 게 있더라. 상징기호를 다른 말로는 추상기호라고도 얘기하더라. 그래서 여기 쓸 수 있으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각난 걸 더 쓰는 거예요. 보세요. 아, 잘 모르지만 여기 하유 분류에는 뭐가 있더라? 도상기호가 있고 상징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징기호를 다른 말로 추상기호라고도 하는 것 같고 지표기호라는 게 있었더라. 근데 이거는 모르더라도 나중엔 채워야 되겠지만 도상기호는 그래 표지판이나 그림 같은 거고 상징기호가 우리가 아는 언어였어. 그 다음에 지표기호가 지도와 같은 거였구나. 됐죠? 그러면 자, 이게에서는 또 심화로 제가 이야기한 게 있었죠. 뭐가 있을 수 있다? 뭐는 없지만 소리는 없지만 의미만 있는 것도 있구나. 뭐가 있죠? 제스처 같은 것들. 됐죠? 그러면 형상은 없지만 자, 어떠한 하나의 형상에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형상 대신에 뭘 그렸던 것뿐이죠? 나무 그림을 그렸던 것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에는 개념과 소리가 있다. 자, 그럼 보세요. 형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만 있어요? 소리만 있는 경우가 있죠. 펼주부 형상이 없어. 이런 것까지. 그렇구나.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게 변형되면 뭐가 될까요? 기호성은 형상에 대한 개념과 소리가 반드시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용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거 기호성은 이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 넘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봐! 네 가지. 기호성은 뭐가 있다? 네 가지 했죠. 언어마다 뭐가 다르다? 음성 뭐가 다르다? 형식이 다르다라는 개념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더라? 동음이어와 다이어가, 유의어가 유의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음이어는 뭐가 있었죠? 말, 눈,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니까 필연적이지 않다. 유의어는 책방, 서점, 소리는 다른데 의미가 같아. 그러니까 얘도 뭐 필연적이진 않아. 또 뭐가 있었죠? 가장 기호성이 약한 게 자의성이 약한 게 뭐가 있었나요? 의성어. 그렇죠. 의태어도 있지만 자의성이 뭐하더라? 가장 약하다. 됐죠? 그 다음에 뭐도 있더라? 역사성과 뭐도 있더라? 사회성도 여기에 해당하더라.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적용까지 이제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쓸 수 있으면 정말 집중해서 잘 들었고 이해를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쓰고 나서 나중에 책을 펼쳐보시면서 이게 빠졌었구나. 자꾸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자의성이라는 게 있죠. 잘못했다. 이게 어디 와야 돼? 자의성.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나쁜 사람들. 또 이래놓고 나중에 끝나면은 에이 틀렸어 이러려고. 여러분들 이게 자의성입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인간들이요 전혀 얘기를 안 해. 뒤에서 이쯤 되면 선생님 그거 이렇게 얘기해 줄 만도 한데 이것들이 아까 4개에서 졌다고? 그래 10,000원어치 엿먹어봐라 이건가? 그래 알았어. 나도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지 뭐. 됐죠? 자, 자의성에는 뭐가 없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와 무엇 사이에?
의미와 무엇 사이에? 음성 사이에는 무엇이 없더라? 필연적 관계가 없다. 이거였죠. 지금 한 명도 지금 얘기를 안 했어. 이 나쁜 인간들. 이걸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기호성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에이, 나쁜 인간들. 정말 나빠. 근데 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그 10,000원이 그렇게 충격적이었어? 오늘 밥 먹을 걸 뺏어가는 저런 선생하고는 내가 됐습니다. 아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사회성이라는 거죠. 사회성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필연적으로 뭔가가 무엇에 의해서 자의성이 필연적으로 사회에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약속을 하게 되면 누구나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성은 사회와 누구? 사회에서 언중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한 개인이 뭐 할 수 없다? 그렇죠.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랜 뭐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할 수 있더라? 언중의 동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더라. 그게 뭡니까? 역사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언중이 원하면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는 뭐가 되게 된다? 새로 생기는 신생, 또 성장, 또 사멸의 과정을 거친다. 신생은 예전에 없었던 게 생기는 거고, 성장은 모양이나 그 형태는 있지만 의미가 변하거나 모양만 변하는 거. 그런데 사멸은 사라지는 거. 됐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여러분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분절성이라는 걸 했습니다. 분절성이란 건 자연세계의 모든 것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건데, 그거를 뭐 한다? 불연속적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돼야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분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개방성이라는 거죠. 개방성이라는 건 뭡니까? 단어나 문장이나 또는 추상적인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무수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개방성이라고 한다. 마지막 7번째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추상성.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무엇이 있었죠? 추상성은 각각의 세부적인 것들의 하위 분류들의 뭐를 뽑아내는 거? 공통된 속성을 뽑아내서 총칭어를 하나 만든다. 그런데 그 총칭어라는 건 실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나리, 진달래, 장미, 튤립이라는 이런 것들의 공통된 속성이 꽃을 뽑아내면 꽃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까지가 추상성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고 나서 하얀 종이에 이게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한 건 어때요? 지금 이 시간에 한 거는 완벽하게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시고 자,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 거예요. 연습장 하나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쓰면서 자꾸 채워나가면서 자꾸 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아휴. 자, 2번째 언어의 구조적 특성은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